1971년 진행된 한 실험의 결과는 전 세계 심리학계에 큰 임팩트를 던져주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벌어졌던 이 실험은 바로 모의 교도소 실험이었습니다. 죄수들과 간수들로 나눠진 참가자들에게 며칠간 모의 교도소 실험을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원래 2주간 계획되었던 이 실험은 단 5일 만에 종료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5일간의 실험이 학계에 미친 영향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또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탠포드의 교도소 실험을 직접 진행했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공식 웹페이지 그리고 여러 사이트를 참고해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상들이나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내용들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합니다. 바로 모의로 제작된 교도소 안에 교도관과 수감자를 각각 나눠서 참가시킨 다음 이들의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 관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짐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최소 2주 정도 진행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의 해군 연구소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들 역시 군 교도소의 교도관과 수감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할 24명의 인원을 모았습니다. 육체적,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들을 뽑았으며 누가 교도관이고 누가 수감자가 될 것인지를 완전히 무작위로 뽑아 선발했는데요. 실험이 벌어질 모의 교도소는 당시 스탠포드 지하 건물에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실제 교도소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실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진짜 경찰의 협조하에 수감자 역할 참가자들의 집에 찾아가 실제로 그들을 체포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심지어 진짜 죄수들이 입소 전에 거쳐야만 하는 알몸 검사와 신체 소독 및 발에 채우는 사슬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재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수감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실험인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기에 사진을 보시면 수감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 한 명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4명 중 12명은 교도관, 12명은 수감자의 역할로 나뉘었으며 모의로 설치된 감옥 안에는 각각 3명씩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감옥과 마당뿐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교도관들에게는 따로 쉴 수 있는 특별구역도 제공됐습니다. 실험 전에 알려준 교도관의 임무는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할 것, 그리고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짜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또한 추가적으로 이들은 수감자들의 이름 대신에 번호로 그들을 호출해야 함을 인지시켰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입소를 끝으로 무난히 흘러갔지만 문제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교도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예고 없이 긴급 점호를 실시하자 수감자들이 불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위해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수감자 번호표를 찍고 교도관을 욕하는 등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교도관들 역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난리를 치는 수감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옷을 모두 벗겨버린 다음 침대의 매트리스까지 전부 치워버리고 주동자들을 출연하여 따로 수감시키는 조치를 진행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반란은 진압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교도관들은 좋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 작전이었는데요. 전날 벌어진 작은 소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거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수감자 3명을 출연하여 이들을 더 좋은 감옥으로 보내 특별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좋은 감옥에서는 편안한 침대와 더 좋은 옷, 또한 더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과 소란의 주모자들에게 굴욕적인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작게는 팔굽혀펴기나 숫자를 세라는 등의 체벌이었고, 크게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제한시키고는 공개적인 장소인
감옥 안에 마련된 양동이에다가 용변을 보게 하는 등의 통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수감자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좋은 죄수와 나쁜 죄수를 나눠 대우에 차별을 두자 수감자들 역시도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이 교도관의 편이라며 반감을 표시했고, 소동을 일으켰던 주모자들은 좋은 감옥에 들어간 이들이 자신들을 밀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수감자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실제 교도소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전략으로 교도관들이 죄수들의 결속력을 와해시켜서 함부로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석방되는 수감자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8612번 수감자였는데요. 주체할 수 없이 감정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에 짐바르도 교수는 처음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보내 8612번 수감자와 면담을 하고 오히려 교수 측의 정보원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8612번. 그러나 이후에도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결국 짐바르도 교수 역시 그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실험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일차에는 수감자들에게 특별한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은 방문객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감옥의 환경을 재정비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샤워와 면도가 허락되었으며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고 인터폰을 통해 음악을 틀어주는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다만 쾌적한 것처럼 보이도록 환경을 정비한 것과 별개로 방문객들에게는 역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는데요. 수감자 한 명당 단 2명의 면회객만이 허용되었고 대기 시간은 30분, 면회 시간은 10분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에 대한 감시라는 명목하에 면회 자리에 교도관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주어집니다. 교도소 측과 교수진 측에서 이런 재정비를 벌인 것은 혹시나 면회를 온 참가자들의 가족이 실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을 강제로 데려갈까봐 염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실험의 주최 측 역시도 감옥 안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면회가 진행되던 동안 짐바르도 교수와 교도관 측에서는 이상한 소문을 접합니다. 바로 대규모 탈옥이 벌어질 것이라는 음모였습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어느 수감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석방된 8612번 수감자가 자신의 동료를 모아서 수감자를 모두 데리고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진실처럼 퍼지고 있었고 또한 실험의 주최 측 역시 이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칫하면 실험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소송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래서 짐바르도 교수는 교도소장 등을 불러서 탈옥을 저지할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회의를 벌인 결과 수감자들을 모의 감옥이 아닌 실제 감옥에 옮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요. 짐바르도 교수가 팔로알토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혹시 참가자들 모두를 실제 감옥에 옮길 수 없는지 문의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수송하는 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짐바르도 교수와 실험 주최 측에서는 두 번째 계획까지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수감자들의 몸을 서로 모두 묶어버린 다음 해당 건물의 5층에 있는 창고에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소문대로 정말 석방된 8612번이 동료들을 이끌고 나타나면 빈 감옥을 보여주며 실험이 끝났다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계획대로 수감자들을 따로 묶어서 5층에 있는 다른 건물로 모두 옮겨버린 다음 마치 실험이 모두 끝나버린 것처럼 감옥을 전부 철거합니다. 그리고 짐바르도 교수 혼자 지하에 남아 탈옥을 도우러 온다는 그들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그날 자정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주최 측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고 결국 수감자들에게 더 가혹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왜냐면 이 소문 하나 때문에 애써 준비했던 모의 교도소를 철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더 자주 괴롭히게 되었으며 팔굽혀펴기와 같은 체벌이 진행되었고 맨손으로 변기를 닦는 등의 처벌까지 부여됐습니다. 심지어 교수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8612번의 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실험 때문에 아직 상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속인 다음 그를 따로 불러내어 감금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만약 실제로 교수가 이 방법을 실행했다면 실험을 떠나 윤리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험은 5일차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면회를 왔던 수감자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집에 데려가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는 실제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이것이 실험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감자들과 일일이 면담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또 수감자들의 정신과 심리 상태를 면담하기 위해 이 실험실에 방문한 동료 교수 크리스티나 메슬렉이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는 실험의 상황을 본 뒤 당장 이 부도덕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결국 짐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2주로 계획되어 있던 실험이 절반도 못 채우고 종료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발표되자마자 상당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실험의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모두가 처음 실험을 계획하고 참여했을 때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역할에 너무나 충실히 몰입했다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은 나중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대신 자신의 수감 번호를 말하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짐바르도 교수 역시 자신의 이 실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동료 교수가 실험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냐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통제되고 절제된 상황에서 이뤄진 실험은 참가자들뿐만이 아닌 통제자와 관찰자까지도 진짜로 변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저널리스트 벤 블룸이 작성한 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짐바르도 교수가 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실제 실험에서 이루어진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적이거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험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짐바르도는 이것이 거짓이라며 부정했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가혹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계획적이었다는 점도 제기됩니다. 교도관 중에서는 대학 때까지 연기를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 짐바르도는 이 교도관을 따로 불러내 칭찬까지 했는데요. 만약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수감자들도 자유로이 실험을 그만둘 수 없었다면 실험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비슷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도 스탠포드에서 벌어졌던 이 감옥 실험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 실험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 결과와 유사한 실제 사례들도 많았기에 실험의 본질까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1971년에 벌어졌던 아티카 교도소 폭동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던 아티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더 인간적인 처우를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교도소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9월에 이 사건이 벌어졌기에 그보다 한 발 앞서 8월에 진행된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이 한 번 더 재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실험이기도 해서 여러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제일 유명한 작품은 2001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던 엑스페리먼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을 대단히 충실하게 그려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실험은 비단 감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 단절된 채 권력과 계급이 나눠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가 특히나 그런 장소로 뽑히는데요. 가혹행위에 의한 인명사고가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짐바르도 교수의 이 50년 전 실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